네, 최고회의를 소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 저울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저울을 버리고 대통령의 하수인 민정수석도 저울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지휘하는 꼭두각시로 만든 권력의 시녀 검찰은 사람 잡는 물대포를 쏜 경찰, 살인 경찰에 대해서 그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 부검 영장을 남발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 권력을 야당 잡는데, 정적을 잡는데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은 모두 야당 탓, 국민 탓인 이런 유체 이탈 화법의 대통령의 리더십, 이제 국민 누구도 신뢰하고 믿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대통령 주변은 부패한 아부꾼만 넘실대고 퇴임 후조차 부귀를 누리려고 하는 간신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던져버린 저울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정권교체입니다. 친박 실세 3인방에게는 꼬리 내리고 야당 지도부를 줄기소한 것, 그것이야말로 검찰이 표적기소, 편파기소라고 자백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핵심은 청와대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덮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이 척결해야 할 것은 야당이 아니라 거악인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이고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어 있으니 어떻게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 검찰의 타락을 더 이상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검찰에 재차 경고합니다. 민심을 호락호락하게 보지 마십시오. 민주당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검찰을 근본적으로 대수술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해야 할 일은 공안 정복이 아니라 민생 정복입니다.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들이 대기업의 발목을 비틀고 등골을 빼먹으면서 돈을 모으고 그것을 숨기려고 골몰하는 동안 국민들의 삶은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1257조를 넘어 서민 살림살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담배세나 자동차세 같은 간접세를 올리고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면서 국민적 조세 저항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입니다. 범칙금 과태료 이런 것이 박남춘 의원이 밝힌 국감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8천억 원이 넘는 것입니다. 담배세도 10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이런 식의 서민 정세 말고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법인세의 정상화는 성역이 아닙니다. 10대 기업이 쌓아놓고만 있는 사내 유보금만 해도 550조가 넘어섰습니다. 낙수 효과만으로는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법인세의 정상화로 국민 고통을 함께 분담해야 합니다. 국가 재정은 심각하게 악화되고 투자와 고용도 국민들의 가계소득 증가도 없습니다. 이제는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국민이 채울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더 이상 정부 정책의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법인세의 정상화를 통해서
민생 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경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일로 국회 내의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는 종료되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희생자만 976명이 넘었습니다. 눈물과 한으로 먹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가습기 특위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아직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는 미완입니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엊그저께 제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제 방에 답방을 했습니다. 단식에서 일어나라 제가 손잡아 드렸더니 그에 대한 예의상 답방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것은 외국 기업이 환경 규제가 미약한 허술한 환경 후진국에 와서 국민 건강을 해친 것이다. 그래서 기업이 저지른 생명과 인권 보호 조항에 대한 무책임에 대해서는 국제적 연대로 힘을 합쳐서 따지는 것인데 어떻게 여기에 여야가 있을 수 있느냐 제가 물었더니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가동 재구성 요청드립니다. 이것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기업과 인권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주요한 주제이고 이슈입니다. 여야를 넘어서서 이 문제에 당대표끼리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성과 연봉제 밀어붙이기는 노동개혁이 아닙니다. 성과 연봉제 도입에 맞춰 공공기관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홈스트랩 교수가 성과 연봉제와 외주화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노동자들이 측정되는 성과를 더 크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인센티브의 왜곡이 일어난다. 무슨 말이냐면 성과주의를 신성시할 경우 노동자들이 동료 노동자들의 성과를 줄이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료 노동자들이 성과가 크면 자신의 성과가 작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과주의는 심지어 암암리에 동료를 방해하는 일까지 부추기면서 성과를 실질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줄이게 된다는 성과주의의 역설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불완전한 계약성과 연봉제,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성과 연봉제가 아니라 우리 당이 제안한 노사정 사회적 대타 기구 속에서 제대로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상호 원내대표 발언 듣겠습니다. 네. 22대 11. 야당 의원은 22명, 여당 의원은 11명. 이게 편파적이지 않답니다. 약 2배의 인원을 기소를 했습니다. 제가 선거를 5번 치러본 사람인데요.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서 여야 의원들의 기소가 몇 대 몇인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22대 11, 또 친박 의원은 없고 비박계로 채워져 있는 여당, 당 대표부터 중진으로 채워져 있는 야당. 이게 편파적이지 않다면 어떤 경우가 편파적이겠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졌을 때 여소야대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계산까지 숨겨져 있습니다. 철저히 정치 기획입니다. 기소하면서 향후
의석수의 반환까지 계산하는 이런 치밀한 기소는 처음 봤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박영선 의원 사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기소가 될 사안입니다. 박영선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가 됐습니다. 내용이 즉슨 모든 학교의 학급수 정원을 25명 이하로 줄였다. 자기 실적을 업적을 자랑한 것이죠. 근데 실제로 초등학교, 중학교의 정원 수는 전부 25명 이하로 줄였습니다. 고등학교의 정원을 못 줄였습니다. 자, 모든 학교의 학급수의 정원을 줄였다.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급수 정원을 모두 줄였습니다. 이제는 형용사를 가지고 허위사실이라고 기소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정치인의 형용사, 어디까지 허위사실인가? 논쟁거리도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쓰는 많은 형용사에는 사실은 보편적인 그런 단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왜 대부분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이라고 말했냐? 그럼 적절치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그건 좀 과장됐지 않냐 이럴 수 있지만, 그걸 허위사실이라고 재판정에 서야 할 정도의 사안이에요. 적어도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이 선거 때 각 지역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거보다 더한 내용들이 무수히 많은데 박영선 의원은 기소했어야 되느냐? 더군다나 박영선 의원은 조사도 하지 않았답니다. 검찰에 나가 조사받은 적이 없답니다. 누가 봐도 명백히 보복성 기소입니다. 검찰개혁을 외쳐왔고 재벌개혁을 외쳐왔던 박영선 의원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기소입니다. 어느 국민이 이것을 정말 선거 풍토를 흐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자구나, 정말 정치권에서 퇴출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그러한 범죄 사실이겠습니다. 이런 식의 정치 검찰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국방위에서 또 연예인 김재동 씨 발언을 가지고 국방부가 또 새누리당이 또 뭔가 문제를 삼을 모양입니다. 정말 국민들 피곤합니다. 연예인들이 뭐라고 한 것까지 키워코 입을 막으려고 괴롭히는 이러한 작태에 대해서 이제 그만 좀 해라. 정말 그만 좀 해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풍자 해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까? 연예인들이 하는 정치 풍자나 혹은 사회 발언이 그렇게 못마땅하십니까? 이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저는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서 정부의 비판적인 예술인들 발목을 잡고 연예인들 큰 괴롭히고 이런 행태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동 씨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검찰이 수사까지 할 내용입니까? 한성교 의원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에게 내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좋기는 뭐가 좋아요? 정말 싫어요, 싫어. 정말 싫어. 우리 당청에서 윤리위원회 해부하겠습니다. 윤리위원회 지난번 멱살 폭력으로도 지금 고발당해 있고 윤리위원회 3당 야삼당 의원들이 합동으로 징계위원 윤리위원회에 올렸는데 이번엔 또 성희롱까지 또 윤리에 올리겠습니다. 이번은 두 번
재범이기 때문에 재범자는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윤리에서 반드시 이 문제 좀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국민들 지금 제가 말한 여러 사례들이 얼마나 국민들이 짜증나겠습니까? 김재동 수사, 한성교 의원의 잇따른 일탈 행위, 이건 그냥 사과하라고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윤리의 징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양자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여성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장에서 우리 당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요구합니다. 제가 있었던 기업에서 한선교 의원이 말한 수준의 말을 하면 바로 인사조치에 처해집니다. 일반 직원이면 징계 절차라도 거치지만 임원이라면 바로 해직됩니다. 함께 일할 자격이 없음은 물론 누군가를 통솔하고 업무 지휘를 하는 것을 단 한순간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순간 바로 옷 벗고 쫓겨납니다. 이것이 당연한 사회적 수준입니다. 기준입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남자 여자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부끄럽고 천박한 행태에 대해서는 모두가 분노해야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도 분노하셔야 됩니다. 전 국민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국정감사 회의 자리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새누리당이 아니라면 어디서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직을 계속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함부로 경찰 공직자의 멱살을 잡고 여성 국회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사람을 용인해 주는 곳이 새누리당 말고 또 있는지 의문입니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발언이 나온 맥락을 보니 의도가 있구나 했습니다. 최순실 차은택 방어하다 논리가 꼬이자 차라리 국감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자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의구심이 있습니다. 정쟁에도 금도가 있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을, 그것도 상습적으로 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두고 살 만큼 국민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한성교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인호 최고위원 발언 있겠습니다. 이번 주 국감이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비선 실세들의 의혹들이 더욱더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철저히 청와대 출장소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새누리당은 청와대 출장소의 모습을 걷어치우고 방탄국회 하는 모습 그만두시고 본연의 정당의 모습으로 복귀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최소한의 정치적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는 그 목소리에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준엄한 국민의 심판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관 최고위원 발언 있겠습니다. 예, 기업인 출신으로서 요즘 저는 정경련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기업인이 진정한 애국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서 기업을 경영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게 기업인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좀 대우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존경받는 기업인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많은 기업인들이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으로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요즘 정경련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제는 정경련이 발전적으로 해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기업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경련이 지금처럼 그대로 남아있으면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이용만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경련은 기업들의 침묵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기업들을 약탈하는 그런 것을 막아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정경련이 앞장서서 기업들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사태에서 보듯이 정경련은 기업들의 돈을 걷는 일수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권은 앞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비즈니스 프렌드리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정경련을 시켜서 기업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조폭의 보스가 일수꾼을 시켜서 동네 상인들에게 돈을 뜯어가는 모습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정경련은 작년에도 어버이연합, 자유경제원 같은 정치 단체들에게 돈을 지원하다 걸려서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정경련을 순수한 기업인 단체로 보지 않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을 돕는 정권의 하수인, 기업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일수꾼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정경련은 이제 우리 기업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정경련은 그동안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발전적으로 해체되는 게 맞습니다. 기업 약탈하는 일수꾼 정경련 이제 해체되어야 합니다. 정경련의 회원 기업들에게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 약탈당했던 딱 그만큼만 더 내년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